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벤츠의 전기차 EQA죠. EQA. 디자인은 EQC랑 약간 좀 비슷한데 좀 그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중국 느낌이 난다, 중국차 느낌이 난다 하는데 사실 이 삼각별만으로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벤츠 특유의 고급감, 이런 도장 같은 거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제 차는 뭐 고압수 잘못 쏘면 이제 뭐 도장이 나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벤츠는 그럴 일이 없죠. 벤츠 도장은 그냥 다릅니다. 그냥 달라요. 보면 사실 좀 달라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벤츠가 이 전기차 EQA를 국내에 들여왔는데 이걸 얼마에 가져왔냐? 출고가를 5,99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6천만 원 아래지 않습니까? 제가 EQ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조회수가 지금에 비하면 이게 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상이라서 막 그렇게 조회수가 나올 영상 아닌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EQ에 대해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이게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이게 6천 아래로 들어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게 그래도 프리미엄인데 6천 넘어서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말하면서 설마 그래도 5,990에 가져올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5,990만 원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보조금 이제 1,200 정도 받고 하면은 1,200은 아니겠지만 1,100 정도 받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 딸리니까. 그러면 이제 실구매가 4,800 이 정도에 살 수 있는 벤츠의 전기차죠. 무려 벤츠의 전기차. 그러니까 얘는 GLA를 기반으로 이렇게 전동화한 모델인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모델을 전동화하면 최소 1,000에서 뭐 많게는 2,000 정도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얘는 보조금 받으면은 되려 이 원조 있었습니까? 이 토대가 된 GLA보다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GLA도 뭐 할인하고 하나 보면은 비슷해지지만 이미 비슷하다는 것은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전동화할 때 이렇게 비용 추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벤츠 공격적인 이런 가격 책정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이 가격대의 전기차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EV6, 모델 3, 모델 Y 다 예약해놓고 먼저 나오는 거 사야겠다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야, 이 가격에 아이오닉 5 살 바에 EQA 사가지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삼각별인데 얘 주행거리 딸리고 출력 딸리고 이래도 이거 하나면 끝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이오닉 5 EV6 보신 분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예약하신 분들, 특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예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어차피 주행거리 이거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랑 뭐 또이또이 하고 게다가 뭐 어차피 똑같은 SUV 사이즈야 모델 Y가 크지만 그래도 얘도 SUV인데 작지만 SUV인데 아이씨 테슬라 요새 막 투톤 에디션 뭐 어디 도장 나가고 뭐 결함 있고 막 이런 거 사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가면 이제 영맨들이 막 커피도 막 타주시고 막 멋있게 막 진짜 내가 명품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차 사고 차 이상하면 막 뭐라고 하고 인수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이거를 살까 하고 많이 넘어가시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제가 전기차를 1년 동안 운용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팩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뭐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를 1년 동안 타왔고 타오면서도 계속 신차 느낌이 나요. 얘는 분명히 1년이 지났죠. 차를 살 때도 내가 새 차를 사지만 이 새 차에 대한 감흥이 기껏해야 2, 3개월 가겠지. 왜냐면은 제가 항상 그래왔거든요. 아이패드도 그랬고 아이패드 프로도 그랬고 아이폰도 그랬고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제가 산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차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이게 타면 탈수록 진짜 이거 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들 정도로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모델 3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좀 솔직한 거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각각의 장점을 선택해 드리고 이런 장점이 끌리면 이걸 사시고 저런 장점이 끌리면 저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듣고 나서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은 무조건 테슬라 안에서 고릅니다. EV6 아무리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를
제외했을 때 EV6가 좋다는 거지, 테슬라랑 같이 생각을 하면은 제 기준에 EV6는 탈락이에요. 왜냐면은 OTA, 오토파일럿, 주행거리는 그래 훌륭하니까 뺄게요. 이 두 개가 너무도 중요한 팩터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라면 테슬라 안에서 구한다. 일단은 제가 뭐 이 각 팩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각 자동차의 장점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가는 거리입니다. 보시면은 모델3 롱레인지가 가장 길고, 이제 벤츠 EQA 같은 경우에는 WLTP 426이니까 이게 잘 나오면 한 350까지 나올 수도 있고, 좀 못 나오면 33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 기준으로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랑 비슷하죠. 네, 물론 얘는 58kWh를 가졌다고 하고 얘는 66.8kWh죠. 그래서 사실상 전비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훌륭합니다. 그래도 일단 절대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EQA는 스탠다드 레인지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 집밥이 있고 회사밥이 있고 그리고 급속 충전기도 근처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EQA를 선택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주행거리가 너무 딸리니까 EQA는 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 환경이 괜찮다고 하면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거리 이렇게 나왔지만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저는 출퇴근거리가 이제 왕복 5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인천에서 이제 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롱레인지 사기 잘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스탠다드 레인지를 샀으면은 충전을 2번 할 걸 3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주 내려가서 충전 한번 하고 올라올 것을 전주 내려가서 충전 한번 하고 올라가기 전에 충전하고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롱레인지를 삼으로써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주행거리가 긴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 이거보다 좀 주행거리가 낮은 거로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기에 저의 판단은 모델 Y가 아무리 SUV라도 모델 3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겠다. 테슬라를 좀 선택하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기아 EV6 롱레인지 후륜 기본 모델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와 같이 뭔가 이렇게 주행거리가 적당히 긴 편이고 하면은 무조건 긴 거 가세요. 모델 3 롱레인지나 EV6를 가세요. 무조건. 저와 같은 비슷한 환경인데 EQA를 사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 사시면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충전 환경.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롱롱익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충충익선이죠. 충충익선에는 일단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 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슈퍼차저 사용이 가능하다. 슈퍼차저가 지금 약간 좀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환경 기준이라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송도 슈퍼차저는 총 4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V2예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송도의 모델3가 소나타급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또 송도 사람들만 여기 옵니다. 근처에 뭐 남동구에서 오실 수도 있고 시흥에서도 오실 수도 있고 뭐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 다 이쪽에 몰려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슈퍼차저 마일리지를 레퍼럴 크레딧 대신 이렇게 주니까 이거를 쓰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송도 사기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거의 뭐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에는 사실상 이용 못해요. 진짜로 너무 늘어가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차저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해졌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부족한 환경이 됐습니다. 유료화한 직후까지만 해도 좀 문제없다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프라를 증설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슈퍼차저 장점이 이 충전에 대한 이 경험이 진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테슬라 외에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했다가 차데모를 통해서 이런 공용급속을 이용해 보시면은 와, 테슬라 슈퍼차저가 진짜 편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차이가 크죠. 이 차데모 어댑터를 이용하는 그 귀찮음을 제외하고라도 뭔가 카드를 찍고 뭔가 인증하는 시간이 기다려서
꽂고 이 무거운 것들 거기 엄청 더럽죠. 또 비 오건 뭐하고 막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 슈퍼차저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슈퍼차저 앞으로 늘어날 것도 많고 그리고 V3도 나오고 더구나 이제 이 슈퍼차저 이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DC콤보 이게 하반기로 미뤄진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 이 DC콤보가 뭐 나오기는 할 예정이니까 이런 충전 환경에 있어서 테슬라는 그래도 현재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에 그래도 이게 상위권이면 상위권이지 하위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이 피트는 진짜 이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220kW 계속 이게 좀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거기다 DC 콤보도 기본으로 장착했던 상태로 나오고. 근데 EQA 얘가 좀 많이 걱정입니다. 최고 속도가 100kW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전기차인데 2021년에 내놓는 전기차 최고 속도가 100kW는 좀 아이오닉 5랑 기아 EV6는 220kW 나오고 모델 3는 뭐 피크지만 250kW 나오고 Y는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으로 한 170, 180 나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는 낮아요 속도가 배터리 카파시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100kW? 이건 정말 좀 충전 환경에 있어서는 벤츠 EQA가 DC 콤보 들고 나왔다고 절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환경에 있어서는 벤츠 EQA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ADAS와 OTA 이거를 사실 나눠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각각 나눠서 하면은 너무 테슬라 편 드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현재도 넘사벽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테슬라 미만 X 미만 현대기아 HDI 훌륭하죠. EQ에 탑재 디스트로닉은 패스. 그리고 둘 다 OTA가 없죠. 이거는 뭐 테슬라 말고 사실 뭐 말할 건덕지가 없죠. 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사항 및 옵션. 네, 솔직히 한국 차량 옵션 하나 기가 막힌 건 인정을 해줘야죠. 네, 이건 인정해야죠. 제가 전적 영상에서 EV6 제가 산다고 하면은 깡통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가격이 5,400대인가?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5,990만원이니까 EQA 같은 경우 250 모델 가장 기본이 5,990이니까 얘랑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EV6에다가 어스 옵션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스 옵션 넣으면은 그냥 뭐 사실상 뭐 얘가 끝이죠. EQA랑 어스 옵션 아무리 얘가 뭐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해도 들어있는 내부 옵션은 뭐 비교 안 됩니다. 그냥 뭐 EV6 그냥 뭐 완승이죠. 테슬라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뭐 노네로 하시죠. 그냥 노네. 그리고 이 테슬라가 아닌 상태에서 비교하는 목적이 사실 좀 크니까 그런 경우라 하면은 EV6가 뭐 킹이죠. EQA 250 5,990짜리 사면은 통풍 시트 없습니다. 물론 얘도 없습니다만 얘는 있죠. 어지간한 옵션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다 통풍 시트 들어가면은 AMG 뭐 플러스 이거 800만짜리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으면은 뭐 가격이 그냥 팍 뛰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도록 하시죠. 5,990 기준으로 같은 가격으로 맞춰오면은 국산인 EV6나 아이오닉 5가 훌륭하다라는 거는 뭐 ADAS를 제외하고는 뭐 훌륭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차감이죠. 사실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뭐 스펙이 좀 딸리고 이런 건 다 알지만 이 벤츠 마크 하나 보고 그리고 하차감 보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실구매가 5천만원짜리 차에서 하차감이 생기십니까? 네, 물론 하차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실구매가 5천만원짜리 차를 지금 모델3 타고 있지만 하차감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 서식지가 송도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송도에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신호대기 하는데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송도에. 그래서 제가 세봤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70%가 외제차인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옆으로 전부 다 외제차, 반대편도 다 벤츠, 이런 곳이에요, 송도가. 물론 강남하고는 다릅니다. 강남에는 뭐 진짜 뭐 지바겐이 산타페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보이는 도시라서 송도와 강남 똑같이 외제차가 많다고 해도 약간 좀 급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송도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진짜 외제차가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좀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도저히
이 5천만 원짜리 차 가지고 하차감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남들이 보는 그 하차감이라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은 남들이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봐주는 그런 하차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하차감, 나는 본인의 하차감, 내가 벤츠에서 내리는 게 중요해. 난 내 주관적인 하차감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보는 건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하시면은 뭐 취향은 존중은 해드립니다. 내가 벤츠에서 내려서 내가 탁 앞에서 벤츠 키 올려놓고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데 난 그래서 할 거야 하면은 할 말 없어요. 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남들이 난 벤츠 타니까 좀 뭔가 나에 대해서 좀 있어 보이게 좀 그렇게 봐주겠지.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수입차 판매량 1위가 벤츠 E클래스예요. 물론 저번 달은 모델 Y가 E클래스보다 많이 팔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파일을 놓고 보면은 벤츠 E클래스가 올해도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예요. 그러니까 벤츠 E클래스도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좀 회사의 중역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 그런 분들이 좀 떠오르는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흔해지니까 하차감은 약간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다운이 된 게 현실이에요. E클래스도 이럴진데 A클래스, GLA, CLA, B클래스, GLB 이런 벤츠 시클까지 합시다. 심지어 얘는 또 전륜 베이스 차들이죠. 얘는 또 후륜 베이스고 이런 차를 타면서 하차감 아무리 얘가 좋아도 하차감이 저는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뭐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걸 보고 EQA를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스탠다드레인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제 친한 지인이면은 설득해서라도 참교육을 해서라도 무조건 이걸 사도록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사기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뭔가 일론 머스크 사기꾼 같고 저거 하도 막 단차 갖다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면은 국산이라도 수리 오래 걸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국내가 뭔가 좀 좋을 것 같고 유지했을 때 아무래도 국산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i65 EV6 선택하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하니까 테슬라를 사기 싫으면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개를 사되 테슬라가 아니면 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왜냐면 제가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EQA를 사면은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주행거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 얘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만 주행거리 외에도 OTA나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차감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GLA A클래스 보고 야 벤츠 타네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그 급인 차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게 또 성능도 많이 딸리고 그리고 이 내연차 개조 전기차죠. 핵심적으로 EQA 본네트 열어보셨습니까? 진짜 엔진 드러내고 모터 그리고 아래에다 배터리 깔고 이렇게 개조를 해서 만든 차라서 지금 여러분 2021년에 살고 있어요. 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쓰죠. 얘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쓰죠. 근데 이렇게 굳이 아무리 벤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지만 2021년에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차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제도 이제 플레드 막 지금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지간하면 제가 폭넓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는 EQA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건덕지가 안 보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은 드리기 어렵다. 사지 말라고는 안 드릴게요.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뭐 여러분의 몫이죠. 이 차를 사는데 제가 돈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남들이 보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벤츠 이 휘황찬란한 이 내장재 한번 봐라. 프리미엄 이거 보면은 안 살 수가 있냐? 이 가격대에 어떻게 벤츠를 안 살 수가 있어?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사야죠. 그럴 땐 사야죠. 근데 저라면 안 사겠다.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 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셔도 괜찮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내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가지고요. 막 만족하면은 사실 그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를 산다고 뭔가 뭐
누구는 테슬라, 뭐 이렇게 막 사람의 급이 그렇게 변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뭐 5, 6천만 원짜리 차고 여러분 사가지고 만족하고 재밌게 끌고 다니면 그게 끝이죠. 남들이 지나가면서 야, 왜 쟤는 테슬라 샀고 왜 쟤는 왜 EQE 사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뭐 가볍게 그냥 흘려버리시고 대신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사가지고 만족하는 거면 그냥 끝이죠. 남시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걱정했던 게 제가 작년에 샀단 말이죠. 제가 테슬라 살 때 주변 사람들 다 좀 안 좋게 봤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샀어요. 저는 또 굉장히 만족을 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만족을 해요. 뉴스에서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다 그게 다 이상한 헛소리라는 걸 제가 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그냥 뭐 좋아요. 막 남들이 뭐가 뭐 빠지네 어쩌네 뭐 이래도 뭐 제가 뭐 운행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차니까 남시선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할게요. 테슬라 사시고 테슬라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아이오닉5에서 EV6 고르세요. EV6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츠를 포기 못하겠다. 이놈 포기 못하겠다. EQ에 가야죠. 네, 끝.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 뭐 이렇게 길게 말했나 싶은데 그래도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